근데 그러다가 어제 고유정이 뭐 검찰 측의 질문에 대해서 뭐 검사님이 무서워서 답을 못하겠다라느니 뭐 아들이랑 함께 있는 공간에서 진술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등의 좀 반응을 보였는데 하지만 이제 유족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 재판의 결론을 보고 싶은데 이 고유정이 이렇게 시간을 끄는 작전을 쓰고 있다라면서 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어제 저 기사 읽다가 놀란 게 고유정이가 그 검찰이 그 시신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네. 자기는 경찰이 그걸 찾아낼 줄 알았다. 이런 말하고 정말 섬찟하더라고요.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게임 배중찬 소장 어서 오세요. 뚱뚜두둥 네. 병찬입니다. 어이구 뭐 남들이 보면은 남극에 사는지 알겠어요. 그렇게 옷을 두껍게 입고 나왔어요. 그래? 요즘에 팽수가 대세거든요. 그래서 팽수냐 뚱커벨이. 아니 알았어. 자 뚱블리 정상근 기자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단박에 맞히실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배 소장님, 어떤 거예요? 네, 오늘은 첫 뉴스부터 무게가 더 있습니다. 더 나갑니다. 네. 임종석, 김세연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 불출마죠. 그렇죠. 네. 네. 그것도 어제 나온 얘기 아니에요? 네, 뭐 하여튼 어제 나온 이야기든 그저께 나온 이야기든 계속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임 전 비서실장 불출마 선언 이후에 계속해서 이 86세대 용태론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인데 이 86세대 관련해서 이 무겁습니다. 86세대 바로 아시안 게임이 있었던 86년도였거든요. 왜 86이 자꾸 무겁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미 아십니다. 예. 진행자만 모르고요. 네. 86세대. 그래서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왔던 이 사람들이 그만큼 20여 년간 대한민국 정치에서 활동을 했으면 이제는 좀 세대 교체가 될 때가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그 당시 보면 2000년대가 김대중 대통령 그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학생 운동권 상당히 많이 진입하면서 이 86세대가 우리 민주화에 큰 기여를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때 국회의원 네. 대수로 하면은 이제 16대. 그렇죠. 그때 보면 뭐 임종석부터 시작을 해서 우상호, 이인영. 이인영 또 오영식까지 있었고 그 이전에는 또 서울대학교에 김민석도 있었거든요. 네. 이때 또 한편으로는 보수 성향이 강한 장성민 전 의원까지 이때 많이 수혈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똑똑한 사람들 많지요. 이런 이야기까지도 네. 했을 정도로 네, 좀 오버했네요. 지금 DJ 대통령 성대모사한 거예요? 네, 오늘 국민가에 대한 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시면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 뚱블리 기자. 네. 이철희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관련된 이야기 멘트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철희 의원 발언의 핵심은 이른바 86세대의 이 마지막 역할이 이 젊은 세대에게 문을 열어주는 산파역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뭐 연연해서 이 86세대들이 이를 불쾌하게 여긴다면은 뭐 그거는 이제 꼰대스러운 일이다라는 거고 뭐 물론 본인이 봤을 때 이 86세대들이 뭐 자리에 연연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젊은 세대가 전면에 등장해야 하고 여기에 이제 86세대가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 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뭐 이 86세대가 이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민주화를 이뤘고 또 2010년, 2017년에 이 촛불과 탄핵을 거치면서 다른 어떤 세대 못지않게 성과를 거둔 세대다라고 후평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의 세대 또 그룹으로서는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86세대 하면은 풀이가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이제 처음에 국회에 입성할 때 386, 그러니까 네. 30대 80학번 때 네. 60년대생. 60년대생.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저도 어떻게 보면 86세대, 저는 뭐 정치인은 아닙니다만. 네, 지금은 586이죠. 네, 586. 네. 그래서 그때 뭐 이런 게 계속 유행이었습니다. 뭐 386, 486, 뭐 펜티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컴퓨터 용량 갖고 비유해서 시작한 거라면. 그렇죠. 네. 우리 저 뚱커벨은 86이에요, 뭐예요? 저는 뭐 영원한 뚱커벨이죠. 뚱커벨이에요? 네. 늑지 않는 뚜커벨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철희 의원이 이렇게 한 것 같아. 그 영화 친구해 보 네. 패러디하면 86세대 떠나라 말 먹었다 아이가. 네. 제가 오리지널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맞아요. 해보세요. 86세대 떠나라.
나이 먹었다 아이가. 오 비슷하다. 네. 두 분 다 장동건 흉내 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어제 우상호 의원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가지고요 86세대 용태론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낀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육성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리를 놓고 정치 막 무슨 기득권화 돼 있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모욕감 같은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기득권층화 되어 있는 386 물러나라 막 이런 얘기 하면 진짜 그만둘까 이런 생각들이 나오죠. 네. 네. 자 뚱커벨 해설 좀 해주세요. 한마디로 이제 86세대 용태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이죠. 서대문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런 감정을 드러낸 것이죠. 나타낸 것인데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니까 386 세대를 어떻게 그렇게 집단적으로 묶어가지고 매도할 수가 있겠느냐. 또 우리 기여를 상당히 많이 했었고 이 2000년부터 정치를 해왔는데 또 이걸 기득권 세대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지나치다. 네. 그런 얘기를 했고 특히 우리가 자리를 탐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세대로 내모느냐. 분명히 이인영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건 좀 너무 지나치다. 우리가 각자 해야 할 역할은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우상호 의원은 이철희 의원의 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또 반응입니다. 네. 자 뚱블리 기자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험지 출마하겠다고 나왔어요. 네,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좀 뭐랄까요, 하여튼 쇄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솔선수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화두가 될까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예. 일단 이 대구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구가 아니라 험지에 나가겠다. 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본인 SNS에 글을 썼는데 뭐 자유한국당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라면서 본인은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지 않고 대신 지도부를 포함한 이 당 안팎에서 권고한 이 서울 지역 험지 출마 등 이 당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겠다. 네.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뭐 당이 원하면 이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뭐 당이 이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을 바꿔나가는데 뭐 협조해 나가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나가려고 했던 데가 네. 대구 수성갑 여기가 지금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지역구죠. 지역구 있는 데죠. 네네. 험지 출마, 대표적인 험지가 어디일까요? 뭐 가령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는 광주, 광주. 네. 혹시 뭐 설악산, 목포. 이런 설악산. 아, 산이 아니, 무슨 험해서. 말씀이세요? 네. 아 그런 거 아닌가요? 무슨 등반가인가요? 근데 당 지도부하고 친박 측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유민봉 의원도 불출마를 이야기했고 또 김세연 삼선 중진이죠. 그리고 이 PK 지역이고 또 여의도 연구원장까지 맡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거 우물에 침 뱉기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내부 혁신이나 각성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니 탈당했다가 돌아온 사람이 어떻게 여의도 연구원장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에밀 로중이 뚱 소리를 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뉴스입니까? 네, 고유정 결심 공판 연기 소식입니다. 연기 이유가 뭐죠? 뭐 연기 이유는 그 고유정 측에서 그 지금 원래는 어제 이제 그 구형이 하는 날이었어요. 이제 검찰에서 마지막 공판을 갖고 이 검찰에 구형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 고유정 측에서 뭐 본인들이 그 의붓아들 살해 사건 재판을 준비하느냐고 이 피고인 변론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면서 연기를 요청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기가 된 건데요. 사실 이게 좀 이미 몇 차례 연기를 요청을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어제 고유정이 뭐 검찰 측의 질문에 대해서 뭐 검사님이 무서워서 답을 못하겠다라느니 뭐 아들이랑 함께 있는 공간에서 진술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등의 좀 반응을 보였는데 하지만 이제 유족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 재판의 결론을 보고 싶은데 이 고유정이 이렇게 시간을 끄는 작전을 쓰고 있다라면서 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 피해자 측 변호인도 고유정이 형사 재판을 처음 받는 사람이 맞는지 좀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능숙하다라면서 이 고유정이 재판을 미루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재판 연기되면 고유정한테 유리해지는 거예요, 뭐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게 이 법조계의 분석인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최후 변론을 미뤄서 이 심리 마무리 단계인 뭐 결심 공판 자체를 늦출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마치 좀 무리하게 이 형사소송 절차 진행을 늦추면 반드시 오히려 이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유족 측 변호인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 기사 읽다가 놀란 게 고희정이가 그 검찰이 그 시신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네. 자기는 경찰이 그걸 찾아낼 줄 알았다. 네. 이런 말하고 정말 섬찟하더라고요. 네. 자, 헤이라 청취자께서 보이는 라디오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 네. 휴대폰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창에 TBS FM 입력하시고 누르시면 뚱커벨 뚱블리 저 형제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무게 뉴스 뭡니까? 네. 오늘 두 가지 큰 주목받는 관심 행사가 있는데 하나는 한미 방위비 협상이 있고 네.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죠. 방위비 협상 내용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뭐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네, 한미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의 요구는 알려진 대로 방위비 증액 요구가 500%죠. 이게 너무 많은 우리 한국에 생각하고 검토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을 이미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CNN에서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 50억 달러를 질러버려 갖고 미 당국이 사용처를 맞추려 고생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이 실무진에서 뭐 방위비 분담금을 계산을 해봤더니 좀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또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방위비를 올려야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그냥 한 50억 얘기해버려 이렇게 지시를 네. 내림으로써 그러니까 소위 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질르니까 여기에 또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이제 국무부하고 국방부가 이 명분을 지금 맞추는데 급급하고 있다. 네. 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이제 뭐 딱히 뭐 한국 측에 설명할 게 없으니까 이제 한국 정도 되는 나라라면은 뭐 이제 동북아의 좀 정세 안정을 위해서도 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이유를 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땅에 있는 미군이 사용할 돈을 다른 곳에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얘기인 셈이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좀 그런 지금 상황으로 흘러가고 아니 근데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자꾸 한국이 부자다 그러는데 미국이 더 부자입니다. 미국이 더 부자예요. 맞죠, 그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어떤 예산이 더 불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위비가 분담돼야 된다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미 목표 금액을 질러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예산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화장실 20개가 있는데 화장실 20개 더 만들어. 그럼 온통 화장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안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네.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왔던 용어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 이 한국에 너무 많은 방위비 부담을 우리가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비용을 상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offset the cost of defense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상쇄하겠다. 없앤다는 그러니까 얘기인가요? offset the cost of defense 방위 비용을 이제 좀 우리가 좀 이걸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이전에 우리가 미친 거 이번에 좀 보상받아야 되겠다. 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아니 동맹 간의 보상이 어디 있나요? 기여가 맞는 거죠. 컨트리뷰션이라 해야 되는데 이런 용어를 썼다는 것 자체도 맞지 않다. 네. 협상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역시 재미 유학 파라 뭐 원어로 짝짝하니까. Stay tuned. 예. 또 그리고 게다가 예. 네, 말씀하세요. 또 게다가 또 이제 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을 모두 써서 이제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방위비 분담금을 저금을 해서 이미 상당 금액을 또 잉여금이 네. 한 1조 정도 있다며요. 그 정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오늘 뉴스 공장에 이혜은 의원이 나왔어요. 그 주한 미국 대사가 이혜은 의원한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는데 오늘 아침에 김원준 뉴스 공장에 출연한 이혜은 의원 육성 한번 들어볼게요. 5 빌리언이라는 그 구체적인 액수를 거론했어요? 했죠. 여러 번 했죠. 한 번도 아니고 네. 몇 번이나요? 정확하게 세워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 느낌에 근데 뭐 세워본가 하고 또 느낌하고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느낌에 한 20분 되지 않았나. 뭐, 이야, 이거 그러면 진짜 돈 얘기밖에 안 한 거네요, 와서. 구체적인 액수 거론하면서 5억 달러, 요거 5억 달러 니네가 내야 된다. 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거예요, 계속? 그랬죠 뭐. 네. 오늘 아침에 역시 뉴스 공장이에요. 지금 네. 이혜원 의원이 뉴스 공장 출연해가지고
20번 이상이나 예, 압박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뭐 실검에도 올라가 있고요. 예, 진짜 뉴스를 만드는 공장 같아요. 네. 가장 뉴스가 양산되고 있는 공장인데 네, 우리는 뭐예요? 그럼 허리케인 라디오는? 우리는 완전히 뉴스 뭐예요? 우리는? 허리로 완전히 이제 감아서 뉴스 네. 뉴스 가게? 넘어가시죠. 예. 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미국 대사가 야당 의원을 불러놓고 이제 정보비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혜원 의원을 불러놓고서는 시종일관 이 방위 비만을 이야기했다는 것도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당 의원을 이제 압박한 형태거든요. 그리고 장소 자체도 굳이 이 중요한 이야기를 대사관제에서 할 이야기였느냐.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우리 여야 국회의원과 간담회라면 몰라도 이미 제임스 드하트가 지난 5일 날 들어와가지고 여야 의원들도 만났었거든요. 네. 근데 또 왜 만나죠? 왜 자꾸 부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게 중재나 절충이 아니라 압박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좀 신중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네. 자, 정상 기자 오늘도 분담금 협상 회담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이게 오전에 열렸는데 네. 그래도 한 오후에는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서 지금 막 속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네네. 네. 조금 전에 그 방위비 분담 협상 1차 회담이 끝나가지고 브리핑을 하고 있대요. 정은보 협상 대표가 좀 브리핑을 했는데 몇 가지만 저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11차 방위비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또 하나는요. 미국이 새로운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를 했고 한미 쌍방이 제안한 내용은 대외에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 미국 측의 주장 우리 입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정은보 우리 측 협상 대표의 말입니다. 그리고 또 네. 미국 측이 먼저 자리를 띄면서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자리를 떴다고 하는데 미국이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괌에서 한반도에 폭격기가 날아와도 그 비용을 한국이 다 대라는 것이거든요. 그 뭐 전략 자산 배치할 때의 네. 자금도 대라.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단박에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리겠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로 2세대 용퇴론이 부각되고 있죠. 80년대 학번, 60년대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 세대를 뭐라고 부를까요? 아라비아 숫자로 돼 있죠.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정답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뚱커벨 그래도 네. 힌트 주세요. 숫자도 한 글자로 쳐서 네 글자입니다. 80년대 학번, 60년대에 태어난 사람 세대 뭘까요? 그거 제가 아까 한 얘기 아니에요. 네. 됐어요? 딴 거 없어요? 뚱크벨이 하면 또 아시안 게임이 몇 년도 네. 네,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0951 TBS 앱 카톡 열어놨습니다. 상품도 무겁습니다. 상품 소개해 주세요, 두 분. 네. 상품 네, 소개해 주세요. 상품입니다. 집중하세요. 네. 예. 죄송합니다. 네, 매트면과 파크론에서 세탁도 보관도 간편한 워셔블 온수 매트를, 한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 네, 세계인이 선택한 프리미엄 유산균 컬처렐,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에서 영어 1년 수강권, 이 좋은 날 우리 한국오리협회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 네, 한 청취자께서 허리케인 김어준 뉴스공장은 공장이고 뉴스공장. 허리케인 네. 라디오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네. 허리케인 라디오는 단골들이 자주 들르는 곳이니 뉴스 구판장 어떻습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안 되나요? 하세요. 이게 지금 오늘 퀴즈를 5글자로 아시는 분이 계셔서 처음에 3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 첫 글자가 3은 아니라는 거. 아, 네. 친절한 힌트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